아니 그 지난번 영상에서 얼굴이 되게 부었다고 해가지고 저 시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요즘에 뭐 영상 찍을 때마다 보시는 분들이 막 얼굴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자주 받으면 막 얼굴이 더 이상해지고 늙는다 뭐 이런 이제 화제가 되는 콘텐츠들이 좀 많더라고요. 원장님들도 막 직접 나오셔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안 해준다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공개를 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납득은 가는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인용된 논문이 한 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오늘은 하면 할수록 더 망할 수 있는 그런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은 준비를 한 게 필러예요. 필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필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애교살 필러 있죠. 애교살이 두꺼우면은 어려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유행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눈 밑에 이제 애벌레 한 마리 키운다라고 할 정도로 애교살을 많이 넣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애교살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피부가 얇은 부위거든요. 근데 뭐 필러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을 했을 때 이 눈 밑에 있는 무게 때문에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피부가 처지는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10년 전에 굉장히 필러를 많이 넣은 분들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 눈 밑 살들이 처짐이 좀 많이 심해요. 다 녹여놔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풍선이 있는데 거기 안에 막 지방을 넣어놨어. 이제 팽팽하죠 처음에는. 그 지방을 만약에 제가 뺐어. 그러면은 안에 있는 부피가 없어지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지. 그래서 애교살 필러는 너무 과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쭈글쭈글해진다. 그리고 눈 밑 피부들이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필러 중에서도 그쪽은 좀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턱 근육이 있고 광대 뼈가 있는데 이제 내가 피부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여기가 볼륨감이 소실이 되면서 피부가 좀 처지는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턱 근육 보톡스를 피부 탄력이 없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오히려 처져 보이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리프팅이라든지 피부 탄력을 좀 같이 줄 수 있는 시술을 같이 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턱 근육 보톡스 좀 잘 맞아야 돼요. 요즘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콜라겐 뭐 부스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아요. 콜라겐 부스터가 저도 여기 항상 뭐 책상 위에 있는데 요즘에 막 리투오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고 주베루 그리고 뭐 스컬트라, 울트라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목적으로 주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이 오히려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콜라겐 부스터는 너무 짧은 주기에 많은 양을 넣으면 결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스컬트라는 이탈리아 제품이고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스컬트라를 적은 용량의 이제 생리 실검술을 써서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니까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이제 결절이 생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결절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게 저도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네. 제가 2018년도쯤에 스컬트라를 눈 밑에 넣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넣어봤거든요. 2018년도에. 결절이 빵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절이 생기니까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지. 그걸 녹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안 녹더라고요. 스컬트라는 진짜 잘 안 녹아요. 결절이 한번 생기면. 그래서 없어지는 시점을 제가 딱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근데 좀 만져져.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주베르 볼륨하고 뭐 스컬트라 이런 것들을 눈 밑에다가 넣었다가 막 눈 밑 지방처럼 보여가지고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이제 시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이제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는 좀 녹이는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주사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아니면 너무 진하게 시술을 했다가 결절 같은 것들이 막 생기게 되면은 울퉁불퉁해 보이니까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이제 희석량하고 너무 자주 맞지 않도록 환자분들 저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뭐 외국 나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이상 4주에서 6주 텀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 콜라겐들이 부스팅 되고 재생이 되는 시간이 그래도 적어도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시술을 안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 박피 레이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핫했거든요. 피부를 한꺼풀 쫙 벗기고 나니까 피부가 막 맨질맨질해지고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밝아 보이기도 하고 아마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 시절에는 피부과 가면은 일주일 동안 외출 못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박피프락셀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막 딱지도 생기고 하니까 햇빛 절대 보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칭칭 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자주 많이 했을 때는 피부 제일 바깥층을 지키고 있는 장벽이 쫙 밀려나가면서 좀 재생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재생되고 있는데 또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피부가 난리가 나는 거죠. 피부 장벽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돼버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장벽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진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런 이제 재생 크림을 이용을 해서 회복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관리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외치고 있잖아요. CBA, CBA 맨날 외치는 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피부 장벽이 스스로 인위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 재생되도록 해주는 그런 관리들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박피프락셀을 자주 하다가 오히려 색소 침착도 생기고 피부가 더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가 있고 얇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피프락셀은 너무 자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울세라. 울세라 요즘에 또 얘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 말씀은 하이프 울세라 같은 초음파 계열을 너무 자주 받으면 지방층하고 근막층이 손상이 돼서 약해진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제 손상되는 거는 맞지만 부작용은 아니고 이 시술의 초음파 계열들의 시술의 작동 원리죠. 하이프는 피부 속 안에서 순간적으로 60도 이상으로 피부 안쪽을 팍 태우는 거잖아요. 최대 4.5mm에서 깊게는 막 10mm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바디용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굉장히 좀 작은 열 응급점을 만들어서 피부 안쪽을 탁탁탁 태우니까 그게 이제 리프팅이 되는 원리죠. 스마스 층이 우리가 근막층이 조금 수축되고 이렇게 하면서 리프팅이 되는 원리기는 한데 손상된 이제 근막층들이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모든 조직들은요 회복은 다 돼요. 미세한 자극을 주면은 얘네들이 상처를 입는 원리고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피부가 리프팅이 되고 더 좋아지는 원리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회복이 되기 전에 이거를 한 번 더 자극을 주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옛날에 그 슈링크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지식이 잘 없으니까 저희가 임상 데이터들도 많이 쌓이지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상된 근막층이나 이런 이제 진피층이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이 지금은 한 60일 정도. 내가 만약에 하이프 시술이나 이런 이제 초음파 시술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초음파 시술을 한 다음에 2달 뒤에 11명한테서 이렇게 조직을 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콜라겐 섬유들도 유의미하게 늘어났고 진피의 두께도 유의하게 좀 증가했던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만 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시술 텀을 한 2달 이상, 저 같은 경우는 한 3달 이상 텀을 두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세라 하고 나면 볼 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볼이 꺼지는 거는요 근막층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지방층이 빠지는 거죠. 보통 이중턱이라든지 이런 데 울세라나 뭐 쿨소닉 같은 초음파 계열을 하잖아요. 그럼 안쪽에 있는 지방층도 같이 타고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도 좀 타면서 지방이 좀 녹으니까 무게가 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는 그 무게 때문에도 좀 올라붙는 것들이 좀 생기는데 안쪽에 있는 진피층들도 좀 탄탄해지니까 탄력이 붙으니까 더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이런 이제 이중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개월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좋다. 너무 자주 하다가는 오히려 피부가 더 늙어 보일 수 있다. 마지막 이게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5번째가 실리프팅이에요. 실리프팅을 넣으면 녹는 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수술할 때 보면은 실이 다 남아있어. 녹는 실이 완전히 다 분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실리프팅을 자주 하게 되면은 실이 들어간 조직 주변으로 섬유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상처가 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 실 주변으로 섬유화가 되면서 피부가 약간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안면 거상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실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조직이 유착이 돼가지고 안면 거상할 때 수술할 때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게 논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실리프팅으로 인해서 뭐 해부학적으로 교란이 생기고 피부 장력도 좀 바뀌고 그 섬유
섬유화된 그런 조직들이 좀 생기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리프팅이 저도 그렇게까지 막 선호를 하지 않는 게 아주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하고 막 엄청 막 붓고 막 통증도 심하고 막 이런데 붓기나 멍 빠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 내가 고생해서 했으면은 저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절대 안 가거든요. 진짜 길어도 뭐 1년, 1년 반, 좀 짧으면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실들이 100% 다 녹는 것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실 중에서도 되게 얇은 실이 있어요. 녹는 실 중에서도 얇은 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에 근데 엄청 많이 넣는 거죠. 막 100개, 200개 넣는 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얼굴 미백에도 좀 도움이 되고 너무 얇은 실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다 녹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들은 괜찮은데 좀 두꺼운 실들 해가지고 걸어서 당기고 막 이런 실들은 아직까지는 임상 데이터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쌓인 것 같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수술할 때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유착이나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넣다 보면은 그런 이제 유착되고 섬유화된 조직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실리프팅을 넣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뭐든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을 많이 마셔도 너무 과하게 마시면 우리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사람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든지 과한 거는 당연히 좋지가 않죠.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양과 그런 것들을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가지 정도 하면 할수록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여러분들 피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술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